안녕하십니까, 정의태입니다. 줄도산의 줄파산, 정부는 어디에?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가 아주 심각한 정황에 빠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자 장사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은행 거는 부들부들 상생 카드를 꺼냈다, 더 팩트에서 전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중요한 거는 미국이 급격한 금리 인상을 전개할 때 미국은 당연히 경기 침체를 예상을 하고 많은 나라들을 반강제적으로 미국에다가 공장을 지어라. 그래서 메이드 인 아메리카 해서 미국에서 모든 걸 만들자, 생산하자 해가지고 생산, 투자, 소비를 늘린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미국의 생산 소비 투자를 통해서 고용을 늘렸어요. 그래서 그걸 대비한 겁니다. 아주 교묘한 잔머리를 쓴 건데 한국은 뭐 삼성현대, LG, SK, 바이오생명과학 미국에 투자한다 뭐 난리 법석을 떠들었죠. 그래서 윤 대통령이 취임하고 바이든이 와서 삼성으로 달려간 것은 삼성의 기술과 더불어서 미국의 지금 술책, 그 술책을 이루기 위한 작전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국 공산당이라든지 북한 공산당을 우리가 경계하듯이 경제 약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경계를 해야 합니다. 일본의 이 경제 또 각종 환경, 역사 이런 약탈에 대해서도 우리가 철저하게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국제사회는 자기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 한 사람의 판단이 나라의 운명을 망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민 주권제도가 필요한 거고 국민 투표제, 국민 소환제, 국민 발안제가 있어서 대통령이 멋대로 정치를 하지 못하게끔 해야 한다. 대통령에게 무한 권한을 주고 마치 신처럼 왕처럼 행세하게 하면은 결국에는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이재 장사를 질타하기 전에 대책 없는, 준비 없는 급격한 금리 인상을 왜 했는가? 이거를 스스로를 비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윤 대통령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준비 없는 급격한 금리 인상이 결국에는 경기 침체를 불러오고 부자들은 이자 잔치, 은행은 이자 잔치, 서민들은 이자 지옥에 빠지게끔 만든 거죠. 이걸 통해서 지금 자영업, 중소기업 파산 일어나고 건설업 파산 일어나고 건설업과 관련되어 있는 뭐 각종 가전제품이라든지 인테리어라든지 이사라든지 부동산 계속 줄파산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한마디로 공무원만 하다가 대통령이 돼버렸어요. 그 결과를 우리가 겪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선택의 실수가 얼마나 큰 고통을 안겨주느냐.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국민투표제가 있어서 국민 1.5%, 유권자 1.5%가 동의하면은 국민투표에 붙여가지고 나라를 제어할 수 있는,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없으면은 앞으로 이것은 뭐 그놈이 그놈이고 그나물의 밥이고 계속 반복될 수 없는,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지금 세계비즈 보면은 빚 없애줬는데 또 파산 신청, 재파산 신청이 해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전염병 3년 동안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그리고 나서도 그게 쌓인 게 계속 누적돼 가지고 지금 터지고 있는 건데 이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국 경제 보면은 이대로면 회사 못 살린다, 줄파산 비상, 무너지는 기업들이 계속 붕괴되고 있는 그러한 정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지금 미국 중앙일보에 보면 미국은 기준금리
정점론 확산, 초과 긴축된 경기 침체 올 수도. 미국은 자기들 이익 이제 다 빨아먹은 거죠. 전쟁 특수 누리고, 그리고 급격한 금리 인상 통해서 강달러 만들고, 킹달러 만들고, 갓달러 만들고, 자기들의 이익 다 취한 거예요. 전쟁,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통해서 전쟁 특수 누리고, 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통해서 또 전쟁 특수 누리게 되고, 자기들 이익을 극대화시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국 경제 보면은 1년 내내 경기 침체, 성장률 1%였대에 그칠 거다. 지금 이 정도로 위험한 겁니다. 한국은 뭐 지금 정치인들이 상고하죠. 네, 이 상저하고 그러죠. 그래서 상반기에는 좀 경제가 낮지만 이 하반기에는 올라갈 거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1년 내내 지금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그러한 정황이죠. 정말 심각한 문제고, 자영업자 대출은 천조 시대, 고물가 고금리 경기 침체 비명. 지금 이 자영업자 가계 대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결국에는 이 고물가 고금리 그리고 이자 내느냐고 또 빚을 내는 거예요. 이게 악순환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경기 침체까지 완전히 비명을 지르게 되는 거죠.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그랬는데 결국에는 고물가 고금리가 경기 침체를 불러온 거죠.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급격한 금리 인상 안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준비 없는 급격한 금리 인상이 불러온 결과가 결국에는 물가도 잡지 못하고 금리도 잡지 못하고 경기 침체만 가져와서 국민들은 비명을 지르게 되고 가게가 무너지고 기업이 무너지고 중소기업 또 자영업 다 붕괴되면서 서민 붕괴로 이어지고 있는 그러한 정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뉴시스 보면은 올해 종합건설사가 453곳이 폐업됐다. 네, 이게 종합건설사 뭐 한두 곳 폐업했다. 이거는 이제는 뭐 뉴스거리도 안 되는 거예요. 453곳이 폐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줄도산 사태. 이렇게 되면은 이 건설 경기가 죽게 되면서 각종 이 연결되어 있는 하급 업체들 다 무너지게 되고 또 관련 업체, 이 건설과 관련된 업체, 가전업체, 이사, 인테리어, 그리고 인테리어라든지 가전제품, 이건 전자부터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다 같이 무너지는 길로 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그동안 참 은행은 이자 잔치하고 그리고 돈 있는 자들은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고 서민들은 절망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게 되고 그 결과 나타난 것은 이거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고통만 안겨준 거죠. 이게 윤 대통령이 원하는 바였는가? 이것이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바였는가? 정치권은 계속해서 자기들이 권력 다툼만 하고 경제와 민생을 외면한 결과 나라는 이렇게 망가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목이 터지라고 외쳤는데 먹히질 않는 거죠. 그 속에서 끊임없이 생각한 게 국민 주권 정치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대만처럼 유권자 1.5%가 동의하면 국민 투표에 붙이고 그리고 국민들이 국민 발안을 통해서 법을 만들고 수정하고 폐지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국민들이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소환해서 탄핵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열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다. 한 특정 세력들이 대통령을 허수아비를 세워놓고 자기들 멋대로 자기들의 이익, 자기들의 사익을 위해서 움직이다가 결국에는 국민들만 다 죽어나가게 되는 거죠. 이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지금 많은 소상공인들 그리고 자영업자들, 중소기업 다 붕괴되고 결국에는 4차 산업만 살아남는다? 그 4차 산업이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고 서민 일자리를 빼앗고 그리고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할머니가 끓여준 된장국, 어머니가 끓여준 미역국 그거보다 로봇이 끓여준
음식이, 만든 음식이 그것이 낫겠는가? 우리는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 그러니까 종교가 결국에는 천국 보내주겠다 돈 요구하고, 그리고 전지전능하게 만들어주겠다 돈 요구하고 해서 우리 사람을 완전히 바보로 만드는 것처럼 앞으로 이 4차 산업 시대가 인간의 가치를 땅바닥에 떨어뜨릴 거다.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는 4차 산업의 신격화에 놀아나면 안 돼요. 우리가 스스로 요리를 하고, 그리고 청소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인간애를 느끼면서 인간이 직접 배달도 하고 서로 마주보고 이러한 것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가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4차 산업이 인간과 함께 더불어 행복한 길로 가지 않고 오직 또 급격한 금리 인상처럼 극단적인 빈부격차를 만들고 있는 자들만 배불리고 가난한 자들은 길바닥에 노숙하게 만든다면 이 또한 하나의 참사, 4차 산업 참사가 될 거다. 저는 그렇게 경고합니다.